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장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산에듀의 전병칠 원장입니다. 전기 기능장 실기가 작업형에서 이제 필답형이 추가되었습니다. 필답형에서 나오는 약 10문제는 여러분들이 전기 안전관리자로서 실무에 실제로 꼭 알고 가야 하는 내용들로 출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산에듀는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를 선보일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자, 드디어 이 강의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중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외우자고 하는 것은 일단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필기 시험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얀 종이를 놓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식이라 하더라도 문제풀이를 한번 푼 다음에 여러 번 좀 풀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 맞추어서 100점을 맞기는 어렵지만 반 정도, 한 40%에서 50%를 맞추고 그 다음에 작업형에서 소정의 성과를 얻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능장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생각만큼 많이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약 24강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강의에서 물론 중간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대부분, 또 다수의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현직 전기를 접하면서 그리고 현직으로 경험을 하시면서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일단 한번 알아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부하시는데 끝까지 제가 힘이 될 것이고요. 지금부터 즐거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전압의 종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압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거죠. 전압의 종별이라고 해서 자, 전기 설비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전기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자, 3가지는 바로 어떤 거죠? 고압, 특고압, 그리고 저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전기가 가장 낮아요. 이거 우리가 저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높아요. 고압이라고 하고 아주 높아요. 그것을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게 직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교류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얼만큼이 다르게 되느냐? 저압일 때 직류는 몇 볼트까지를요? 750볼트까지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하게 되고 교류는 600볼트까지. 자, 그리고 이제 특고압은 둘은 넘고 그 다음에 얼마? 7000볼트까지. 자, 그리고 특고압은 7000볼트가 넘는 것을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하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필기 시험에서 나올 때는 예를 들어, 자, 교류 700볼트가 무엇에 해당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기에서는 자, 저압이 무엇이냐? 고압이 무엇이냐? 특고압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압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죠. 직류 750V 그리고 교류 600V까지의 전압을 우리가 저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압은요. 직류 750이 넘고 교류 600이 넘고 그 다음에 7000V까지. 특고압은요, 7000V 이상의 전압을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고 밑줄만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얀 종이를 딱 놓고 이 하얀 연습지, 이면지 같은 것에 여러분들이 직접 펜으로 써가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설비 불평형 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불평형이 뭐죠? 평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불평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불평형을 이용한 놀이기구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놀이터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뭐라고 하죠? 시소라고 하게 되죠. 시소. 그렇죠? 자, 이쪽에서 무거운 것이 내려가면 이쪽은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이 내려가게 되는 것을 이용한 놀이기구가 바로 시소가 됩니다. 자, 만약에 두 개가 똑같이 옆에 평행에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양쪽이 똑같은 높이의 위치에 돼 있는 거죠. 평행하지 않죠. 전기에서 불평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단상 이선식에서는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3상 4선식인 경우에 하나, 둘, 셋 혹은 3상 3선식인 경우에 하나, 둘, 세 개의 A, B, C상이 있게 되는데 자, 이 각각 선 간에 A, B 사이에는 A라는
부하 용량이 있는데 이 B 시간에는 엄청나게 큰 B라는 부하가 만약에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쪽이 너무 용량이 커버리게 되면은 이 다른 편은 좀 작게 돼서 흐르는 전류값이 달라지겠죠. 한쪽에는 많이 흐르게 되는데 한쪽은 적게 흐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부하 배치를 하지 않고 A, B, C 혹은 단상 3선식 혹은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에서 이 선마다 얼마나 평형이 위치하게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설비 불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설비 불평형률은요 이상적인 거, 이상적일 때는 0%에 가까운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 점점 불평형률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각 선 간에 흐르는 전류값이 크게 차이가 난다. 크게 차이가 나면요 전선도 크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위에 변압기 용량도 크게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설비 불평형률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 설비 불평형률을 0%로 만드는 거는 무슨 일이다? 이상적인 거다. 꿈에 가깝다. 자, 그래서 우리가 0%까지는 만들 수 없는데 그럼 몇 %까지 허용하지? 얼마까지 좀 봐주지? 그리고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부터 보게 될까요? 첫 번째, 단상 3선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단상 3선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삼상 3선식, 그리고 삼상 4선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요. 단상 3선식의 경우에는 40%까지 설비 불평형률이 허용이 되고요. 삼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은 30%까지 불평형률이 허용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여러분 단상 3선식 식 한번 보세요. 자, 총 부하 설비 용량의 2분의 1 분의 중성선과 각 전압측 선 간에 접속되는 부하 설비 용량의 차라고 되어 있죠. 이거 말로만 잘 모르겠죠. 그쵸? 자, 단상 3선식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총 설비, 총에 곱하기 2분의 1분의, 자, 차, 이렇게 외우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전력을 계산할 때는 P 상전력으로 계산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의 보시게 되면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비 불평률을 40%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죠. 그리고 계약 전력이 5kW 정도 이하의 설비에서 소수의 전열기구리를 사용할 경우 등 완전한 평형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설비 불평률을 40% 초과할 수 있다. 전열기구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럼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어떤 거를 보게 되냐면은 우리가 단상 3선식인 경우 한번 볼까요? 단상 3선식인 경우에 자, 변압기 결선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중성선이 있고, 자, 이렇게 결선이 돼 있다고 하죠. 여기 중성선이에요. 자, 이쪽 부하에는 우리가 한 1000W 정도. 자, 이쪽 부하에는 우리가 한 2000W 정도. 자,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두 선에 다시 한 1000 정도. 1000W 정도의 부하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설비 불평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설비 불평형률은 자, 총 설비가 지금 1000, 2000, 1000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중성선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실제로 예전에 예를 들게 되면은 요 둘 사이의 전압이 110V, 그리고 요 둘 사이의 전압이 110V, 그리고 요 둘 사이의 전압이 220V인 경우라고 한번 우리가 실예에 맞춰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설비 용량은 얼마예요? 2000, 1000, 1000 더하게 되니까 4000이죠. 4000에 얼마? 2분의 1 분의, 자, 중성선과 접속한 부하의 차. 중성선과 접속한 거는 뭐예요? 여기 2000이고 여기 1000이잖아요. 그쵸? 그럼 둘 차를 계산하게 되면은 2000 빼기 1000, 2000 빼기 1000 곱하기 100%. 그럼 얼마입니까? 2000분의 1000이죠. 50%가 되겠네요. 이럴 때는 우리가 설비 불평률을 얼마다? 5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교재에 그림이 하나 있게 되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성선이 있고 A, B 선 간에 이제 각종 부하들이 있어요. 여기서 H라고 쓰게 된 거는요, 히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동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동기, 모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히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역류를 1로 계산했을 때 1kW의 유효 전력이라면 피상 전력은 1kVA 되니까 이제 똑같게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모터는 좀 다르게 되죠. 그렇죠? 0.4kW 유효 전력은 0.4이지만 피상 전력은 0.9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설비 불평형률을 계산하게 될 때는 어떻게 계산하게 된다? 무슨 전력? 유효 전력이 아니라
피상전력으로 계산하게 된다. 우리가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누게 되면은 피상전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PA와 PN 사이에는 여기 히터 하나, 히터 둘, 그리고 모터 하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상과 N상의 경우에는, N선의 경우에는 히터 하나와 모터 하나.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는 5kg짜리 히터가 하나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비 용량을 한번 제가 구해볼게요. 자, P, A, N의 설비 용량은 뭐가 됩니까? 1kg, 0.9, 1.5 하게 되니까 여기 얼마예요? 2.4kV 암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P, BN, P, BN을 하게 되면은 여기 0.5, 0.9 하게 되면은 1.4kV 암페어가 되죠. 자, A와 B 사이에는요, P, A, B 하게 되면은 여기 히터 5kg짜리 하나 있으니까 5kV 암페어짜리 용량 하나가 위치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이때 불평형률을 구하게 되면은 불평형률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지금 이거 단상 3선식인 경우니까. 자, 총 설비 용량 일단 구해보죠. 그러면 2.4 더하기 1.4 그러면은 3.8이고 여기다가 5 더하니까 8.8이죠. 곱하기 얼마? 2분의 1. 분의 자, 중성선과 연결된 것의 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중성선과 연결하게 되는 거는 이 두 개니까 이 두의 차를 계산하게 되면 2.4 빼기 1.4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설비 불평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하게 되면 이거 23%입니다. 자, 불평형률 괜찮습니까?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뭐 써도 괜찮겠습니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몇 %까지는 봐준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단상 3선식의 경우에는 40%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용량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설비 용량을 나타낼 때는 뭐로 계산하게 된다? 킬로볼트 암페어로 계산하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피상전력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유효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효전력을 알려주고 역률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역률. 그러면은 피상전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PA는 유효전력을 보다 역률로 나누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에서 피유효전력을 나타내고 역률을 나눠서 피상전력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재 밑에를 한번 보시면은 3상 3선식 그리고 3상 4선식 보시게 되면은 30% 이하로 하고 저압, 고압 및 특고압 수전의 3상 3선식 또는 3상 4선식에서 불평형 부하의 한도는 단상 접속 부하로 계산하여 설비 불평형률 3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3상일 때는 몇 퍼센트? 30%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단상 3선식은 40%, 3상은 몇 퍼센트? 좋아요. 30%.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제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자, 어떤 경우에 예외 규정. 첫 번째, 저압 수전에서 전용 변압기로 수전하는 경우. 자, 여기다가 별표 쳐두십시오. 자, 네 가지 우리가 지금부터 외웁니다. 첫 번째, 전용 변압기를 사용하게 된다. 두 번째, 고압 및 특고압 수전에서 100kg 이하의 단상 부하인 경우. 100kg 이하의 단상부하. 세 번째, 고압 및 특고압 수전에서 단상부하 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가, 최대의 최소의 차가 100kg 이하인 경우.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두 개가. 그렇죠? 100kg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특고압 수전에서 100kg 이하의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역V 결선하는 경우. 우리가 보통 V 결선이 델타 결선에서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났을 때 결선하는 것이 V 결선인데 Y에서 하나 빼게 되는 걸 우리가 역V라고 하게 됩니다. 역V 결선하는 경우에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상 3선식의 예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요 다음 그림을 통해서 3상 3선식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상 3선식 A상, B상, C상일 경우에 우리가 이때 설비 불평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PAB, PBC, PAC 간에 우리가 어떤 부하들이 있나 한번 보죠. 자, AB 간에는 히터 있어요. 그렇죠? 2kg짜리예요. 또 여기 히터 있어요. 3kg짜리예요. 자, 또 히터 있어요. 0.5kg짜리예요. 자, BC 간에는요. 히터 있어요. 0.5kg짜리. BC에 또 히터 0.5kg짜리. 그리고 없네요. 그렇죠? 다음에 AC 간에는 3kg짜리. 그렇죠? 히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3상을 사용하는 5.2kg짜리 모터가 하나 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자,
A와 B 사이에 먼저 용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그리고 0.5 세 개 다 더하게 되니까 5.5가 되죠. 맞습니까? 다음에 P, B, C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BC 계산하게 되면은 0.5, 0.5 두 개 계산하니까 1이 되는 거네요. 다음에 PAC 계산하게 되면은 AC 계산하게 되면 여기 히터 하나 3kg짜리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셋 다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5, 6, 7, 8, 9, 9.5 kV 암페어. 거기에다가 자, 이제 삼상 PABC 삼상 전력을 이용하게 되는 거 모터 5.2kg짜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다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14.7 정도 나오게 되나요? 그렇죠? 자, 세 개 다 더하게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전력 계산하게 되면 14.7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부하 설비 용량 총 부하 설비 14.7 곱하기 아까 단상 3선식일 때는 얼마 계산했습니까? 총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우리가 2분의 1을 곱했죠. 근데 지금은 2분의 1이 아니라 3상일 때는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분의 이번에는 각 선간 A, B, B, C, A, C 간의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차를 계산하게 돼요. 그러면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차를 계산하게 되면 가장 큰 것은 A, B 간의 5.5고요. 가장 작은 것은 B, C 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5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얼마? 92%. 뭐야? 왜 이렇게 불평형이 커? 불평형 엄청 크네요. 그렇죠? 우리가 빨리 부하의 재분배를 통해서 이 불평형률을 낮출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는 92%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밑에 답은 보시게 되면은 특고압 및 수전, 고압 수전에서 대용량 단상전기로 등의 사용으로 나항의 제한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는 전기사업자 협의하에 다음 각호에 의해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단상부 한계, 역부의 접수, 스코트 결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단상 3선식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3선식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상 3선식이 뭡니까?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단상 3선식이라고 하게 되죠. 그렇죠? 단상 3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했었어요. 한 1980년도에서 2000년대 정도 초반까지의 어떤 건축물 가보게 되면 아파트에 110V 전원도 있고 220V 전원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0 전원, 220 전원 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변압기의 2차 측에서 중성 탭을 하나 뽑아서 그것을 중성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력선 하나, 둘 사이 간에는 110V, 그 다음에 둘 사이 간에는 성간전압은 220V를 이용해서 110 부하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20 부하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상 3선식 배선입니다. 그러면은 단상 3선식을 왜 사용하게 되느냐? 단상 3선식을 왜 사용하게 되느냐? 퀴즈에 나와 있게 되죠. 자, 일단 단상 3선식이 단상 2선식 선 두 개로 보내는 것보다 효과가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압 전류가 일정할 때 한 선당 공급 전력이 1.33배만큼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상 2선식 대비했을 때요. 단상 3선식은 자, 여기 단상 2선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몇 배 효율이 좋냐? 단상 2선식을 1이라고 하게 되면은 단상 3선식은 1.33배. 여기는 1.15배.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은 1.5배 더 효율이 좋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똑같은 중량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리량.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량이 얼마큼 더 많이 들어가느냐? 얘를 만약에 100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은 단상 3선식은요 37.5%의 동량이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동이 그만큼 더 적게 든다는 거예요. 같은 전력을 보낼 때는요 8분의 3만큼.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인 경우에는요 75%. 자, 그리고 삼상 4선식인 경우에는 33.3%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삼상 4선식 배전 방식이 가장 우리가 좋다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분의 1밖에 들지 않아요.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동량이.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전압 전류가 일정할 때 한 선당 공급 전력이 1.33배만큼 증가하게 된다. 자, 공급 전력. 그 다음에 여기는 동량.
구리량. 그 다음에 전압과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전선 전체 소요량이 8분의 3만큼 든다. 8분의 3이 37.5%입니다. 자, 그리고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 110V, 220V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압 강함이 전력 손실이 감소하므로 효율이 좋다. 이 두 개의 전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 좀 대용량 부하일 때는 220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110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강화도 줄일 수 있고 효율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장점만 있습니까? 이게 단점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 단점 하게 되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불평형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불평형을 이야기했는데 그겁니까? 네, 맞아요. 불평형. 예를 들어, 자, 110 이렇게 있게 됐는데 여기에 만약에 한 1000W 정도의 용량을 사용하고 자, 여기에는 만약에 200W 정도의 용량을 한번 사용했다고 하면 죠 부하를. 그러면은, 자, 여기 1000이랑 200이 되니까 이쪽에 몇 배예요? 5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성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0이 양쪽에 걸리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일 때문에 중성선이 만약에 끊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 1000과 2000짜리가 직렬로 연결되게 되죠.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저항이 더 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되죠. 따라서 불평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불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상 3선식 배전설로 있어서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에 일단 불평형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불평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불평형 시 중성선의 단선 등에 의해, 단선은 선이 끊어진다는 거죠. 중성선이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은 매우 큰 단자 전압이 불평형이 발생해서 한쪽으로 부하가 저항이 큰 쪽으로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소손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단점이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는 저압 밸런서, 균형을 맞춰주게 된 저압 밸런서를 부하의 말단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의 밑에 시설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별표 2개.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 강의가 지금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때 개폐기는 첫 번째 3극 동시에 개폐되는 것으로 한다. 우리가 차단기가 있으면은 하나, 둘, 셋 서로 따로 동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실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 둘, 세 개의 차단기가 동시 동작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동시에 개폐된다. 이걸 우리가 동시 동작형 차단기를 사용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동시 동작형. 두 번째, 중성선에는 제2종 접지 공사를 한다. 이 중성선이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 2차 측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E2라고 쓰게 되면 뭡니까? 이게 2종 접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접지 아시죠? 접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1종, 2종, 3종, 그리고 특 3종. 그렇죠? 자, 2종일 때 접지 저항 얼마입니까?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 그리고 1초에서 2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일선 지락 전류분의 300. 그 다음에 1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선 지락 전류분의 600. 뭐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죠. 다음에 자, 중성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동선으로 직결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가운데 중성선에다가는 절대 이렇게 퓨즈 같은 거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퓨즈 설치했는데 퓨즈가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은요.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하가 직렬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 끊어지게 되면은 220V에 부하가 두 개 직렬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불평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퓨즈를 설치하지 않는다. 중성선에 퓨즈 설치하는 경우는 없어요. 중성선에 퓨즈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동시동작형, 그 다음에 이종 접지, 그 다음에 동선으로 직결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에 전압 강화와 우리가 전선의 굵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여기 전압 강화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전압 강화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를 보냅니다. 전기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송전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전압은 전압인데 송전단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분 배구할 때 보면은 탁 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하죠. 그렇죠? 서비스. 그래서 송전단의 전압을 VS라고 하고요. 자, 이 전압이 쭉 가서 이쪽으로 받는 쪽을 수전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전단은 뭐죠? 공 여러분 받는 거 배구에서 보면 뭐예요? 리시브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VR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VS랑 VR 중에 일반적으로 어디가 더 크냐? 일반적으로 VS가 더 크다. 왜? VS에서 전압을 쭉 가게 되면 중간에 반드시 까먹는 전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전압 강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VR 받는 전압은 송전한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게 되는 건데 이 전압 강화를 뺀 거
이 전압 강화의 크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전압 강화가 몇 %까지 허용이 됩니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100V를 보냈는데 저기서 받는 게 한 90V를 받았대. 그러면 10V만큼 깎아먹은 거 아니에요? 한 10% 정도 날아간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100V를 보냈는데 저기 받은 쪽이 한 98V 정도를 받았대요. 그럼 한 2% 정도 깎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기준을 좀 정해야 되겠다. 이 몇 %까지는 우리가 좀 깎아먹는 것을 허용을 하되, 야, 전압이 너무 많이 다운되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 길이에 따라 정하자. 길이가, 자, 공급 변압기의 2차측 단자 또는 인입선 접수점에서 자, 체원단 두와 이른 사이에 전선의 길이가 120m 이하이냐, 200m 이하이냐, 그 다음에 200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5, 6, 7%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용 장소 안에서 시설한 전용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자가용 수전 설비 얘기하는 거죠. 자가용.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큰 대학교에서 만약에 근무를 한다. 큰 대학교는 자 22,900을 받죠. 22,900을 받아서 자가용 수변전 설비를 가지고 자 각 실습동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보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저기 인문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보내고 저기 학생회관이라고 하는 데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렇죠? 그럼 보낼 때 그 사이가 120V, 120m 이하일 때는 5%, 200 이하일 때는 6%, 그리고 200이 초과될 때는 7%까지는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군의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 사업자로부터 받을 때, 전기 사업자로부터 저압 전기를 받는 경우는 어디예요? 한전에서부터 받는 경우. 자, 이때는 규정이 조금 더 강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약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규정이 조금 더 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변압기를 우리 돈 내고서 우리 돈 내고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돈을 내고 다 그 전기 요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조금 더 규정이 강합니다. 전압 강화의 퍼센트가 낮다는 거는 규정이 조금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4%, 5%, 6입니다. 자, 5, 6, 7, 4, 5, 6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숫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압 방식별 전압 강화를 한번 보죠. 전압 방식별 전압 강화. 전압에 따라서 전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전압 강화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자, 우리가 지금 전압 강화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압을 중간에서 깎아먹는 정도. 자, 중간에서 깎아먹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 전압 강화가 단상 2선식, 삼상 3선식,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전압 강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두 다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전압. 그래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단상 2선식의 경우에는 선이 두 개잖아요.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 그쵸? 자, 여기 성분에는 무슨 성분이 있어요? 저항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저항 성분에 그 다음에 역류를 곱한 거 코사인 세타고요. 리액턴스에다가 무효 성분 사인 세타를 이제 곱하게 되는 것을 같이 계산하게 되는데 그리고 선이 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닥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E, I 전류. 그러니까 원래는 전압 강화 E는 IR이잖아요. 그렇죠? IR이 계산돼야 되는데 여기서 리액턴스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이 두 개의 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 식은 I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압분의 전력이기 때문에 V분의 P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R 하게 되면 수전단 전압분의 전력을 계산하게 되고 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는 자, 이 양쪽을 다 우리가 코사인으로 나눠봐요. 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나누게 되면은 코사인이니까 뭐예요? 그냥 R만 남죠?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사인하게 되면은 X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여기 지금 R하고 탄젠트 세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탄젠트 세타 있죠. 탄젠트 세타 있죠. 엄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코사인이랑 사인을 두 개가 나오게 되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냥 우리가 코사인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때 단상 2선식은 자, 요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은 자, 요런 식. 그 다음에 삼상 4선식과 단상 3선식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 전압, 여기서 E라고 하는 거는 다 상전압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선단 저항, 한선단 리액턴스 있고요. 자, 뭐 지금 삼상 3선식인 경우에는 여기 V라고 나와 있지만 삼상 3선식에는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 어때요? 같죠?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 같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전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전압이기 때문에 성간전압이 되게 되면 루트 3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전압으로 계산해서 루트 3이 빠지게 됐고 중성선에 있는 전류는 0이라고 뭐 하게 되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성선이 0이라고 하는 가정하게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평형, 삼상평형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전압강하를 구한다고 되는 거예요. 물론 삼상평형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삼상이 불평형이라고 생각하고 전압강하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식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러면은 자, 한번 다시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천히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A 구간에서 만약에 B 구간으로 전압을 보낸다. A에서 B로 전압을 보내는데, 자, 이게 만약에 100V를 보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95V를 받았다. 그럼 한 5% 정도가 깎였는데, 자, 이거를 개선하고 싶어요. 개선하고 싶으면은 한 2% 정도 깎이도록 개선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전압 강화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럼 전압 강화를 조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식을 한번 보죠. 탄상 이선식일 때. 전압 강화를 좀 줄이게 하려면은, 자,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돼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분자에 있는 값을 작게 만들려면 전력을 줄이든지 저항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력을 줄이다는 얘기는 부하를 적게 사용하자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사한테 갔더니 요새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 아저씨,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좀 머리가 안 아프고 소화가 좀 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일을 줄이세요. 뭐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일을 줄이면은 그럼 당연히 뭐 몸도 괜찮죠. 우리도 뭐 약 달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을 줄이자 이런 얘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항을 줄이자. 그러면 저항을 좀 줄이면 돼. 저항을 조금 줄이게 되면요, 전압 강화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럼 저항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A분의 L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고유 저항이고요. 이거는 길이죠. 이건 전선의 면적이죠. 저항을 줄이려면 고유 저항을 작은 물질로 사용하거나 길이를 줄이거나 면적을 높여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정해져 있어요. 상수예요. 그 다음에 길이를 어떻게 줄여요? 여기서 예를 들어 서울까지 전기를 보내는데 이 저항 많이 든다고 서울까지 전기 보내는 거를 뭐 중간에 그냥 수원까지 가다가 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전선의 면적을 높은 걸 사용하자. 그러니까 전선의 면적을 넓은 걸 사용하자. 전선의 면적을 넓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저항은 자연히 줄어든다. 저항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압 강화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전선을 내가 원하는 목표치 안에 전압 강화에 들어가려면은 전선을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전압 강화식이 있어요. 자, 앞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단상 3선식, 그 다음에 뭐 3상 4선식 2는 IR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리액턴스 계산 안 했을 때, 저항만 가지고 있을 때, 단상 2선식일 때는 선이 2개니까 2IR이에요. 3상 3선식일 때는 루트 3 IR입니다. 자, 이때 전압 강화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전압 강화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지금 거기 조건이 있어요. 0,6 코사인 세타는 1이라고 하고, 리액턴스는 무시하자. X는 0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저항은 로 A분의 L에서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동선을 쓰기 때문에 58분의 1이라고 하게 되고, 도전율은 97% 도전율을 하게 되면은, 자, E는 IR이죠. IR은 I 곱하기 로 A분의 L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I 곱하기 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유 저항이니까 5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도전율 계산하게 되면은 97%분의 100 계산하고, 그 다음에 A분의 L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상수들을 다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면 0.0178이 나오게 돼요. 0.0178. 그 다음에 A분의 이거 L 그냥 대문자로 쓸게요. LI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0.0178은 뭐예요? 17.8을 1000으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8 LI 분의 그 다음에 1000 A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단상 3선식 혹은 직류 3선식, 3상 4선식일 때 전압 강화식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우리가 A 전선의 면적을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전선의 면적 A는 내가 원하는 전선의 면적 A로 만들게 되려면은 A는 자 1000 원하는 전압 강화 분의 17.8 Li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선 단면적 구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 또 두 번째 35.6 단상 2선식이나 직류 2선식일 때 35.6
그 다음에 3상3선식일 때는 30.8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루트 3과의 관계예요. 루트 3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는 2배의 관계. 첫 번째를 알아두고 여기다 루트 3 곱할 거냐 2배를 곱할 거냐 이것만 우리가 다르게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자, 제가 그날 외우자라고 하는 거는 그날 외우는 겁니다. 아셨죠? 외우자라고 하는 거는 외우는 겁니다. 정분의 35.6, 정분의 35.6 Li, 정분의 17.8 Li. 자, 그 밑에 라번의 부하 중심 거리 및 전선의 최대 긍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배전반에서 옆으로 쭉쭉쭉 가게 되는데 I1, I2, I3, I4, I5까지 쭉 오게 되는데 이때 부하의 중심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한번 보죠. 만약에 지금 5개가 있죠. 자, 여기에 배전반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전류가 5개 간다고 한번 해보죠. I1, I2, I3, I4, 그다음에 I5. 자, 전원이 여기 들어가서 I1으로도 가고 2로도 가고 3도 가고 4로도 가고 5도 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딜까요? 자,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하가 지금 예를 들어 5개가 있게 되는데 여기 중심이 어디냐?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 부처님 오신 날 이럴 때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연등 행사하죠. 쫙 도로에다가 쫙 연등 쫙 깔잖아요. 예쁘게. 그렇죠? 예쁘게 쫙 까게 되는데 전원 공급 한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연등이 있고 조금 멀리 있는 연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각 선에 흐르는 전류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부하의 중심까지가 얼마냐? 왜? 아까 저렇게 전선 면적 계산할 때 L값이 길이잖아요. 그렇죠? 길이 계산하게 되는데 어떤 건 짧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멀게 되니까 부하의 중심까지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 5A, 그다음에 5A, 그다음에 5A, 그다음에 5A, 그다음에 5A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자, 이쪽에 거리가 여기서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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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부하 중심 거리까지는 일단 전류값을 다 더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요. 그러면은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거리에다가 부하의 전류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부하의 전류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끝에서부터 10 곱하기 5 다음에 더하기. 자, 여기는요, 20이 흐르겠죠. 그쵸? 20A 흐를 거 아니에요? 20A가 여기죠. 10m에 5,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요, 10에서 20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10A. 그러니까 여기가 10에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20에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 곱하기 5, 그 다음에 30 곱하기 5, 점점점 10씩 가까워지게 되면 플러스 40 곱하기 5, 점점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부하의 평균 길이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길이를 계산할 땐 우리가 산술적 평균 길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기서부터 끝까지가 예를 들어 50m라면은 산술적으로 평균은 그 가운데를 딱 나누는 25가 되겠죠. 25가 아니라 그런데 이 부하에서의 평균 길이는 뭐냐면은 몇 암페어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값까지 길이에 같이 계산을 한 것을 우리가 부하의 중심 거리라고 계산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건 조금 뒤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서. 다음 밑에 전선의 최대 긍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전선은 우리가 테이블 스펙이라고 되어 있어서 테이블 스펙 부분에서 표를 보고서 고르는 건데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있게 됩니다. 전압 강하율은 무엇이냐? 전압 강하율은 내가 전기를 보내줬는데 받은 쪽에서 오다가 몇 %만큼 깎아 먹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전압 강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 강하율 엡실론은 어떻게 되냐?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를 가지고 우리가 전압 강하율이라고 그래요.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 이거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곧 곱하기 100%로 계산하는데 이거는 곧 수전단 전압에서 전압 강하가 무엇입니까?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죠. 그럼 전압 변동률은 무엇입니까? 전압 변동률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격분의 자 무부하 빼기 전격 이런 거 여러분 필기할 때 들어보셨죠?
전압 변동률이라고도 했고 우리가 속도 변동률이라고 했죠. 전격분의 무바 빼기 전격을 우리가 전압 변동률, 뭐 속도 변동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거는 전격부하. 전격은 우리가 VR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수전단 전압이니까. 무부하는요 VR의 제로, 무부하일 때 빼기 VR 곱하기 100%. 자 이렇게 나타내고 퍼센트 전압 변동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죠. 이때 P 값은 무엇입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가 되고요. 이때 Q 값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로 우리가 계산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데 전압 강화율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전압 강화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전압 강화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전압 강화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송전단이 있는데 수전단까지 중간에 깎아먹은 거구나. 그럼 수전단을 VS라고 하고 송전단을 VS, 수전단을 VR이라고 했을 때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에서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뺀 것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전압 강화가 무엇마다 다르다? 이게 단상 2선식이냐, 그 다음에 뭐 단상 3선식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조금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쭉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기사실기는 그런 다음에 기능장 필답형은 많이 써보는 게 답입니다. 아시죠? 많이 써보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기사실기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아셨죠? 전기 기능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본문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